단군 일에 한국이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입니다. 그 주목은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위 소프트파워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한류 덕분인데요.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K문화는 전 세계 MZ세대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가 됐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됐을 때는 모든 산업이 망했지만 오히려 한류는 더 많은 매니아층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 한류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1992년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던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래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소련과 함께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맹주의 한쪽을 담당했었죠. 그러면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자본주의의 진출을 막으며 나라 문을 걸어잠궜습니다. 그러다 1992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중대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1991년 에이펙 3차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국 외교부장 첸지천을 만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국과 교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첸 부장은 시간이 지나면 될 것입니다라며 중국 측 방침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92년 한중수교를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 1위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이 한국에게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정치체제를 갖춘 두 국가가 수교를 맺게 되면 가장 거부감이 적은 문화교류가 가장 선봉에 섭니다. 한국이 북한과 분위기가 훈훈했을 때 한국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펼치는 것도 이런 연유죠. 어쨌든 수교 덕분에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소위 K문화가 빠르게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류의 시초입니다. 한류라는 용어는 한국 유행문화의 줄임말로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정서적, 비주얼적 우월함으로 팬들을 끌어모으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넘은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곳곳으로 뻗어나갔고, 잠시 스쳐가는 열병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뜨겁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전염병이 한류에 날개를 달아줬죠. 그런데 이 한류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집계된 일본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한 I Love You라는 드라마인데요. 포스터를 봐도 제목을 봐도 로맨스 드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남자 배우의 얼굴이 상당히 낯익습니다. 맞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한국인 배우 최종엽 씨입니다. 한국인 배우가 일본 드라마에서 일본인 역할을 맡은 것인가 싶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드라마 자체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눈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일본인 초콜릿샵 사장과 한국인 유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최종엽 배우는 한국인 유학생 윤태호로 보냈는데, 일본의 한 대학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연구하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초콜릿샵 사장 모토미야 유리가 한식을 배달시키면서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자 주인공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남자가 한국말로 생각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보통의 일본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배경이 이렇다 보니 드라마 속에서 한국어는 물론 한글, 라볶이, 비빔밥과 같은 수없이 많은 한식이 등장하고, 심지어 드라마 1회 시작부터 한국어 나레이션과 한국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한국 배우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적은 많았지만 TBS라는 공중파의 황금 시간대 주연으로 등장한 건 처음이고, 언뜻 보면 한국 드라마인지 일본 드라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청률도 잡으며 순조로운 방송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1회가 공개되자마자 단숨에 시리즈 부문 1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렇게 TV 드라마 주인공과 배경을 한국으로 채택할 정도로 뜨거운 한류지만, 한때 한류는 비관적인 현상으로 치부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매일경제신문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함께 전 세계 9개국 현지인 3,600명을 대상으로 한류의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기사는 우리는 한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지만 정작 한류를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분석을 내놨으니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한류가 5년 이상 지속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11%는 이미 한류는 끝났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한류가 초기에 자리 잡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는 10명 중 8명이 5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가능하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랬던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작 한류를 소비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통계 자료가 발행되고 4개월 만에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해 7월 15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등장했으니까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래로 전 세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한국에 보였던 시기인데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말춤을 추던 싸이에게 전 세계는 그야말로 빠져들었습니다. 2012년 한 해를 싸이의 해로 만들어버렸고 이후 한류는 더 강하게 불타올랐죠. 위 설문조사를 보도한 신문에는 전문가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추하뱅 화트 싱가폴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K-팝이 서구까지 뻗어갈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 K-팝 열기가 곧 사그라질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언가가 아니고서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재 저 추하뱅 화트 교수의 생각이 어떤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본 내 한류는 여타 국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사마 열풍을 부른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1차 한류가 불었는데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연가 방영 이전과 비교해 일본인 관광객 수가 3,000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배용준과 최지우를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렸죠. 카라,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의 가수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중심이 되어 2차 한류를 2013년경부터는 트와이스 및 BTS, 블랙핑크 등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며 3차 한류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4차 한류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 2, 3차 한류가 영화, 드라마, 가수, 노래가 중심이었다면 4차 한류는 3차 한류까지의 모든 요소에 화장품, 음식 등의 한국 문화 전반이 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3차 한류 시기에도 한국 문화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차 한류에서 완전히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40, 50대 중년 여성이 아니라 10대, 20대 MZ세대가 주류가 됐죠. 현재 일본의 MZ세대가 얼마나 한국에 빠져 있는지를 보려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됩니다. 일본어로 맛있다는 단어는 오이시인데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잔뜩 노출된 일본의 MZ세대는 여기에 한국어 진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을에 진짜 오이시라는 한일 합성어를 쓴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진짜 소레나 또는 야바인데 등등 아무렇지도 않게야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류가 가장 깊숙하게 침투한 곳이 일본이라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장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코스프레 문화로 볼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똑같이 화장하고 분장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화장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익숙한데 그런 MZ세대가 한국산 화장품을 놓칠 리 없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시장조사기업 테스티는 일본의 10에서 30대 여성 6,451명을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0대의 경우 무려 48.3%, 즉 10명 중 5명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중년 여성들은 외출이 제한되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엄청나게 구매했다고 하죠. 백화점, 화장품 전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한국 화장품 판매량은 무려 600% 증가했는데 그중 마스크로 인해 손상된 얼굴 피부와 아이라인 화장품의 매출이 가장 급격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호감도 역시 높아졌는데요. 일본의 내각부가 일본의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에 대한 친근감 조사 결과 일본인의 37%가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수치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반면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1%로 높았으나 전년도 조사보다 6.8%가량 낮아졌죠.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인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한류 콘텐츠가 일본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MZ세대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죠. 몇몇 네티즌들은 왜 오징어 게임과 같은 대박 콘텐츠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냐며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뜨거운 기류가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은 한류가 더 이상 현상이 아니라 보편화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영상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산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시청자들이 별로라고 평가한 작품들도 해외에서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이유 하나로 손쉽게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백범 김구 선생은 내 조국이 힘이 센 나라가 아닌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된다면 굳이 총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아도 문화가 신압으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문화 침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